윤자 씨, 한 번만 더 실수하면 이젠 정말 끝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관리자는 매일같이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래, 난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또 끄덕였다. 그날도 그랬다. 아무 일 없을 줄 알았다. 늘 그렇듯 바닥이나 닦고 돌아가면 되는 날. 그런데 공항 전체가 얼어붙는 소리가 들렸다. 이 이야기를 보면 당신도 가장 소중한 사람을 다시 떠올리게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새벽 공기는 살을 도려낼 듯 날카로웠습니다. 입김은 허공에서 허망하게 흩어졌고 손등은 얼음장에 올려놓은 듯 저릿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차가움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을 이렇게 살아온 사람처럼 손에 낀 고무장갑을 꾹 눌러 쥐었습니다. 마치 오늘도 버텨야 한다는 결의를 다지는 것처럼. 인천공항 제1터미널. 세상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이곳은 이미 낡은 기계처럼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매끈한 유리 위를 훑는 걸레의 소리, 문지르는 천에서 스르륵 흘러나오는 마찰음, 먼지를 내쫓는 공기청정기의 낮고 긴 숨결. 그 익숙한 소리들이 내 하루의 알람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나는 이 정도 된 소음 속에 내 몸을 조심스럽게 끼워 넣었습니다. 청소는 내게 그저 생계를 잇는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름도 과거도 잃은 삶 속에서 유일하게 정해진 나의 일. 아무도 보지 않지만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노동. 구석구석 흔적을 지우는 일. 누군가 지나간 자리를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려놓는 일. 나는 그 일을 묵묵히 해왔고 오늘도 그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의 공기는 어쩐지 조금 더 서늘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바뀔 것처럼. 아니, 이미 바뀌기 시작한 듯한 불길한 직감이 스멀스멀 가슴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들려오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지였습니다. 아직 세상 물정에 덜 젖은 풋풋한 얼굴. 손에 들린 걸레는 물기를 잔뜩 머금은 차에 질질 늘어졌고 앞치마끈은 서툴게 메어져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레를 놓치고 물바가지를 쏟기도 하는 아이. 하지만 그 모든 서툴물 덮고도 남을 만큼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사람을 향해 선한 에너지를 내뿜는 눈. 그 나이에 보기 드문 맑음이었습니다. 일찍 오는 게 편해. 나는 고개를 잠시 돌려 구역을 훑어봤습니다. 사람들 오기 전에 한 바퀴 돌아야 마음이 놓여. 화장실도 구석진데도 말이지.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스스로를 최대한 작게 만들어야만 이 공항의 톱니에 끼이지 않고 지나갈 수 있다는 듯. 하지만 은지는 익숙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내 안의 단단한 벽이 아주 조금 금이 가는 듯 했습니다. 따뜻한 햇살 한 줄기가 스며드는 느낌. 아무 말 없이 웃어주는 그 미소가 내 굳은 얼굴을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이 공항이라는 거대한 틀 속에서 유일하게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는 존재. 그것만으로도 마음 한켠이 찬물에 담갔다가 꺼낸 듯 저릿하게 풀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조윤자 씨. 등 뒤로 짧고 날선 음성이 꽂혔습니다. 그 소리는 칼날 같았습니다.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이미 등줄기를 타고 냉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내 어깨 위에 얼음덩이를 올려놓은 것처럼. 청소팀 책임자 조항일. 그는 내 15년 공항 생활에서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거나
감정을 드러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런 걸 불필요한 요소로 여기는 인간이었습니다. 걸음은 군인처럼 일정했고 말투는 기계의 출력처럼 균일했습니다. 따뜻함이라는 단어와는 애초에 거리가 먼 사람이었지요. 오늘 VIP 옷입니다. 오전 7시 도착 예정입니다. 윗선에서 지시 내려왔죠. 구역 교체하라고. 왜 또 같은 구역을 맡으셨습니까? 그의 말투는 나무 판자를 두드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탁, 탁, 감정 없이, 단정하게. 나는 순간 손이 굳었습니다. 잡고 있던 대걸레가 천천히 기울었고 그 끝에서 묵직한 물방울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툭! 마치 누군가 내 속마음을 바닥에 내던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저 어제까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더는 예외 없습니다. 한 번만 더 지시 어기시면 계약 재검토에 들어갑니다. 그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을 잘랐고 내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지도 않은 채 등을 돌렸습니다. 뒤돌아가는 그의 뒷모습은 냉혹했습니다. 마치 인간이 아닌 시스템 자체처럼. 그가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건 얼음 같은 정적과 견딜 수 없는 모욕감뿐이었습니다. 그는 메탈 프레임 안경 너머로 내 눈을 잠시 스쳤습니다. 그 순간 짧지만 날카로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의 눈동자엔 죄책감도 망설임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등을 돌려 사라졌습니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 남은 건 살갗을 파고드는 찬 공기와 숨조차 쉬기 민망한 정막뿐이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은지는 말없이 내 옆에 섰습니다.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내 손에서 걸레를 조심스레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다시 물을 짰습니다. 그녀의 동작은 어설펐지만 그 안엔 말 대신 나누는 연대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 그녀는 함께 분노하고 함께 참아주고 있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정말 억울했습니다. 감기 몸살이 와도 허리가 펴지지 않아도 눈길 한 번 받지 못한 채 나는 묵묵히 이 공항을 닦아왔습니다. 이 자리만큼은 나보다 잘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손을 떼라니 마치 내 존재 자체를 밀어내는 듯 했습니다. 입안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목을대까지 치밀어 오르던 그것을 나는 이를 꽉 깨물고 삼켰습니다. 내 나이 70. 이제 감정은 사치였습니다. 상처를 말로 드러내는 일조차 내겐 허락되지 않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안에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참자, 조윤자. 늘 그랬듯 조용히, 조용히 넘어가자. 창문 너머로 서서히 여명이 번져왔습니다. 검푸른 어둠을 밀어내듯 희뿌연 빛이 활주로 너머로 스며들었습니다. 새벽의 끝자락, 어쩌면 오늘도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바람이 조금 덜 매섭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그래, 아무 일 없기를. 오늘 하루도 그저 조용히 흐르기를. 하지만 그날의 새벽은 이상했습니다. 조용히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공항의 아침이 밝아오자 입국장 안쪽, 특히 VIP 라운지 주변은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군더더기 없는 동작으로 움직였고 무정의 소리가 쉼없이 찢어졌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 하나, 걸음 하나에도 긴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공기는 희미하게 떨렸고 숨을 들이마시는 일조차 어쩐지 조심스러웠습니다. 나는 유리창을 닦으며 라운지 쪽을 힐끔 바라봤습니다. 눈에 익은 공항 풍경 속에 이질적인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나치게 반듯한 슈트,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공유하는 알 수 없는 신호.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무언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VIP 손님이 오신다더니 외국분 같아요. 미국 쪽. 은지가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가만히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이곳에서 BIP라 불리는 손님은 대부분 정치인이거나 거물급 기업인 혹은 이름값 있는 연예인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누구와도 다른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라운지 안은 이상하리 많지 조용했고 보안 요원들까지 배치된 걸 보면 단순한 유명세를 넘어선 존재가 올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도착했습니다. 검은 정장에 높게 채운 셔츠 단추, 군더더기 없는 매무새.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지만 어디 하나 흐트러짐 없는 자태. 얼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엿보였지만 한치의 품위도 잃지 않은 채 걸음을 옮기던 그는 곧 에단 브룩스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나는 순간적으로 눈을 찡그렸습니다. 익숙한 이름. 그래,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세계적 반향을 일으킨 헬스케어 그룹의 CEO. 인류의 건강을 재정의하겠다며 담대한 비전을 발표했던 젊고 성공한 사업가. 그가 라운지에 들어서는 순간 공항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쏠렸고 입국 절차는 이미 조용히 끝난 듯 프로토콜에 따라 의전팀이 바짝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유리창 너머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말끔한 슈트, 정확한 걸음, 침착한 눈빛. 저 사람은 오늘 특별한 무언가를 위해 한국 땅을 밟은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그가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Sir? Mr. Brooks. 누군가의 놀란 목소리가 퍼졌고 그 순간 그는 크게 휘청이며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치 몸에서 모든 기운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창백해진 얼굴엔 땀이 송글송글 맺혔고 손은 본능적으로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고 눈동자는 어느 순간 초점을 잃어갔습니다. ED, 자동 심장 충격기 가져와. 누군가가 다급하게 외쳤고 정갈하던 라운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발작이야, 응급팀 호출해. 이어지는 고함과 함께 직원들이 우왕좌왕했고 의료팀이 구급 상자를 움켜쥔 채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무정의 소리는 끊임없이 울렸고 수화기 너머로는 긴박한 목소리가 얽혀 들렸습니다. 그 모든 소리가 마치 하나의 고함처럼 나를 덮쳤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유리창 너머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사는 침착한 얼굴로 에단의 맥박을 짚었고 곧바로 준비된 약물을 주입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기대하던 변화는커녕 그의 숨소리는 점점 얕아졌고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알레르기성 쇼크일 수도 있어.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말했고 곧이어 또 다른 사람이 고개를 저으며 신경계 이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원인을 모른다는 말. 그 말보다 더 무력한 건 없었습니다. 의료진의 눈빛은 흔들렸고 그 공간에 있는 모두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누군가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마치 손끝으로 전해지는 공포를 숨기지 못한 듯.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는 건가요? 정장 차림의 외국인이 또박또박한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엔 아무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묵직한 침묵만이 라운지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심장이 단 한 번 깊게 꺼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쿵. 익숙한 장면이었습니다. 너무도 익숙해서 몸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오래전 내 앞에서 쓰러졌던 작고 여린 아이, 숨을 헐떡이며 의식을 잃어가던 그 아이 앞에서 나는 무력하게 손만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공기 속 냄새, 절망과 공포, 무책임한 눈빛, 누구도 손을 내밀지 못했던 그 순간의 감촉, 모든 것이 그날과 똑같았습니다. 그때 나는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야만 했습니다. 나는 그저 공황을 닦는 청소부일 뿐. 이 상황에 끼어들 자격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 안쪽 어딘가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천천히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알 수 없는 이물감처럼 시작된 감정이 곧 오래전 내 안에 파묻었던 감각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목을 움켜쥐며 버둥대던 아이, 무력하게 떠내려가던 작고 여린 손, 손끝에서 느껴졌던 떨림,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바라만 봤던 그날. 그 기억들이 지금 이 공항에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얼어있던 감정이 저릿하게 피어오르고 그날과 너무 닮아있는 지금의 풍경이 내 두 다리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쪽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아니, 이제는 그런 질문조차 사치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구도 그를 살릴 수 없다면 나라도 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내 손끝이 오래된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걸레를 조용히 내려놓은 뒤 오른손으로 앞치마 속 작은 주머니를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느껴지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 그것은 오래전 내 과거와 함께 봉인되었던 침통이었습니다. 갈색 가죽에 쌓인 채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고 누구도 모르는 나만의 조각. 세월 속에 묻어둔 이름 없는 기술. 가슴속 깊은 곳에 접어두었던 또 하나의 나. 주변은 여전히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에단 브룩스의 얼굴은 더 창백해졌고 의료진은 발만 동동 구른 채 서로를 바라볼 뿐 실질적인 대처는 아무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절박한 무력감 속에서 내 안에 무언가가 분명히 속삭였습니다. 이대로 두면 그는 죽는다. 그 목소리는 너무도 또렷했습니다. 망설임이 끼어들 틈조차 없었습니다. 나는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오랜 시간 잊으려 했던 길로 다시 한 걸음을. 그 순간 은지의 당황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어머, 할머니, 어디 가세요?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라운지 안으로 들어가려는 내 앞을 경비원이 가로막았습니다. 여긴 출입 금지입니다. 나는 조용히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숨을 고르고 단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그 사람, 내가 살릴 수 있어요. 그 말은 나조차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몇 년, 아니 몇십 년 만에 꺼내는 확신. 경비는 처음엔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지만 내 눈빛을 본 순간 아주 잠깐 그의 눈에 망설임이 스쳤습니다. 뒤이어 들어온 조항일 팀장이 나를 거칠게 끌어냈습니다. 지금 뭐 하십니까, 조윤자 씨? 청소부가 무슨 의료 흉내입니까? 그 말은 칼처럼 날아와 내 가슴에 박혔습니다. 청소부. 그 단어는 단순한 직함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 전체를 무시하는 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손끝 하나가 그의 생명을 붙잡을 수 있다는 직감, 그 믿음 하나로 나는 섰습니다. 조심스럽게 앞치마 속 침통을 꺼냈습니다.
오랜 세월 가죽에 묻혀 있었던 은빛 침들이 불빛에 반사되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라운지 안에 몇몇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나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치 낯선 무언가를 목격한 사람처럼. 불신과 경계, 그 사이 어딘가에 선 감정들. 나는 침을 놓을 수 있습니다.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예전엔 그게 제 일이었습니다. 의료진 중 한 명이 코웃음을 쳤고 누군가는 다가와 나를 밀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에단의 몸이 다시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숨이 목구멍에서 끊어지는 듯한 끔찍한 소리. 공포가 라운지 안을 덮쳤고 모두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그 짧은 혼란의 틈을 타 나는 망설임 없이 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끝으로 그의 맥을 짚었습니다. 느껴졌습니다. 중추신경계가 경직되고 있었습니다. 호흡근이 수축하며 몸 안의 흐름이 엉켜 있었습니다. 이건 약으로도 기계로도 풀 수 없는 경로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이 길은 내 손이 걸어본 길이었습니다. 건들지 마세요. 누군가 다급히 외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나는 곧장 그의 흉골 아래, 정확히 단중 자리에 첫 번째 침을 꽂았습니다. 찰나의 순간 에단의 몸이 움찔하며 작게 비명을 질렀고 그와 동시에 얼굴 근육이 새우르륵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단단히 조여있던 끈 하나가 스르르 풀리듯 얼굴이 조금씩 아주 천천히 사람의 형체를 되찾아갔습니다. 두 번째는 내관, 세 번째는 태계. 침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고도 단호하게 그의 몸 안에 흐르는 막힌 길을 열어젖혔습니다. 라운지 안은 숨조차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의료진은 말을 잃은 채 나를 지켜봤고 은지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눈가를 붉히며 울먹였습니다. 조항일 팀장조차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토록 단정했던 표정을 잃은 얼굴로 내 손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단의 숨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짧고 거칠던 호흡이 점점 길어지고 폐 안으로 공기가 천천히 들어갔다가 부드럽게 나왔습니다. 얼굴에 서서히 핏기가 돌았고 떨리던 손끝이 가만히 멈췄습니다. 순간 정적 속에서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감각이 나를 휘감았습니다. 그의 생명이 지금 이 순간 내 침 하나에, 내 손끝 하나에 매달려 있다는 확신. 수많은 밤, 수없이 많은 맥을 짚고 숨과 맞닿은 그 작은 틈에 침을 놓던 나날들. 그 모든 기억들이 지금 이 손끝에서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마지막 침을 조심스레 뽑고 천천히 손을 거뒀습니다. 그의 가슴은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었지만 정작 내 안의 숨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끝에서 감각이 차에 가시지 않았고 그를 바라보는 내 시선 속엔 안도와 긴장, 그리고 오래된 슬픔이 엉켜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기적처럼 아주 미세한 떨림이 그의 생명이 다시 깨어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라운지 안 어딘가에서 누군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저분 도대체 누구야? 나는 그의 귓가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천천히 깊게 숨 쉬세요. 그리고 다시 그의 맥을 짚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맥박은 여전히 가늘고 불안했지만 분명 살아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아주 천천히 그의 생명이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뜨려 애썼고 이마에 맺힌 작은 땀방울이 고통스러운 여운처럼 번졌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이마를 닦아주며 그의 혀를 다시 짚어 나갔습니다. 그의 몸을 타고 흐르는 기운은 마치 아주 오래된 악몽처럼 뒤틀려 있었습니다.
시간에 묶인 상처, 오랜 세월 아무도 들여다보지 못한 내면의 균열.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심폭영맥이 막혀 있었습니다. 여긴 약으로는 고칠 수 없어요. 외상도 아니고 전신 긴장성 발작이 반복된 걸 보면 아마 어릴 적 큰 충격이 있었을 겁니다. 그 말과 동시에 내 안에서도 또 하나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잊은 줄 알았던 기억이, 묻은 줄 알았던 이름이 숨결 사이에서 다시 떠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거의 중얼이듯 말했습니다. 그 말은 공기 속에 흩어지듯 퍼졌지만 그중 하나가 의료진의 귓가에 닿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부릅뜨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먼저 내 손이 기억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침 하나를 더 꺼냈고 그의 가슴 아래 전중혈의 마지막 침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꽂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가슴이 크게 들썩였습니다. 마치 깊고 차가운 물속에서 단숨에 수면 위로 올라와 처음으로 숨을 들이마시는 사람처럼 거칠고도 단단한 생명의 고동. 살아있어. 그는 살아있어. 누군가가 숨죽인 중얼거림으로 말했고 나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니,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동자 속 어딘가에서 나는 오래된 기억의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강, 또 눈 그리고 작은 손 얼어붙은 북녘의 강가. 내 손을 뿌리치며 차가운 물로 밀려났던 어린아이. 붙잡지 못한 후에 울음을 삼킨 채 목이 터지도록 불렀던 이름. 민석아. 김민석. 그날 이후 그 이름은 내 안에서 얼어붙은 강처럼 멈춰 있었습니다. 살아있을 리 없다고 믿었기에, 잊어야만 했기에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이름.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남자의 눈동자가 그 얼어붙었던 이름을 다시 녹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옷깃을 정리하다가 문득 목걸이 아래에서 낡은 펜던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빛이 바랜 금도금 위로 익숙한 무늬가 스쳤습니다. 그건 내가 마지막으로 건네준 그때 그 비녀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문양. 차디찬 강물 속에서 손을 놓치기 직전까지 쥐어주었던 마지막 기억의 증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고 숨은 목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천천히 터질 듯한 속삭임이 나왔습니다. 이걸 어디서? 그 순간 애단 아니 민석이의 입술이 조금 열렸습니다. 어릴 적 강 차가웠어. 엄마 이름 생각 안 나도 비녀 기억나. 그의 말은 들숨과 날숨 사이 의식과 무의식의 틈에서 간신히 흘러나온 희미한 외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게는 그 어떤 설명보다 또렷한 진실이었습니다. 모든 말이 필요 없어지는 순간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아이, 이 남자가 내 아이였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라운지의 고급 조명도, 금속 술에 굴러가는 소리도, 무정의의 잔음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나는 지금 한 세기 만에 아이를 마주한 한 여인으로 서 있었습니다. 두 손이 떨렸고 무릎이 꺾일 듯 흔들렸으며 입술은 말라붙고 눈앞은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나는 울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손등 위에 내 손을 천천히 포개었을 뿐이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이젠 내가 여기 있다. 말끝은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 떨림 속엔 모든 계절을 건너온 단단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운명은 조용히 다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눈발은 거세게 휘날렸고 강가의 바람은 마치 칼날처럼 뺨을 베어냈습니다. 나는 낡은 털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아이의 작은 손을 온 힘을 다해 꼭 붙잡고 있었지만 이미 손끝은 감각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마디마디가 얼어붙고 손바닥이 저리다 못해 무뎌졌습니다. 그날 밤 북한을 빠져나오던 우리는 단 하나의 희망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남쪽 넉 살아남기 위한 단 하나의 방향, 또 오직 그쪽만이 숨 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엄마, 추워요. 민석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더 깊게 내 손을 파고들었습니다. 6살, 아직 세상이 무섭다는 것도 우리가 왜 이토록 어둠 속을 달려야 하는지도 모르는 나이. 나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얼어붙은 강가를 조심스레 바라보았습니다. 국경. 그 말 하나가 전하는 무게는 겨울의 추위보다 더 무겁게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한 발만 잘못 디뎌도 우리는 얼음 아래로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 강을 건넌다 해도 사람으로 살 수 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어둠 속에 단 한 틈, 작고 보잘것없는 하나의 균열이 모든 걸 삼켜버렸습니다. 다리를 건너던 순간 얼음이 갈라졌습니다. 갑작스레 발밑이 무너졌고 민석이가 비명을 지르며 내 손을 놓쳤습니다. 엄마!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손끝이 닿을 듯 말 듯. 간절히 뻗은 내 손은 허공을 갈랐고 그의 작디작은 손은 얼어붙은 강물 속으로 미끄러져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본 건 물속에서 하늘을 향해 올라온 한없이 가느다란 손 하나. 작은, 너무도 작은 손. 안 돼. 민석아, 민석아. 내 울음은 매서운 강바람에 실려 흩어졌고 아무도 없던 그 강변에서 나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목이 찢어지도록 울었고 두 눈은 얼음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울다 지쳐 소리조차 나지 않을 때까지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민석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내 품에는 아이의 마지막 천이 남은 작은 비녀 하나만이 남았습니다. 나는 그 조각을 품고 남쪽으로 왔습니다. 숨을 죽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나는 인천공항 청소부가 되었습니다. 이름을 숨기고 과거를 묻고 매일 바닥을 닦으며 살아갔습니다. 누구도 내가 누구였는지 무엇을 잃었는지 묻지 않았고 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삶은 그저 견디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나는 단 한 번도 아이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민석이라는 이름은 내 안에서 천천히 돌처럼 굳어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아이 앞에서 그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 앞에서 나는 다시 그 겨울의 강계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엔 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기어코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애단에, 아니, 민석이의 손 위에 내 손을 포개었습니다. 살아 있어줘서 고마웠습니다.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그 이름조차 희미해졌어도 내 얼굴을 몰라도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이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내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석이는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가 그의 눈빛을 쫓았고 세계 각국의 기자들이 숨조차 죽인 채 그의 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무대 뒤편, 조용히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정리된 머리, 단호하게 담은 턱선. 두 눈은 흔들림 없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짓 하나하나엔 더 이상 위기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이제 정확히 아는 사람처럼. 이제 그는 누구의 손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는 사람의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나는 말없이, 그러나 누구보다 뜨겁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저의 정체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동시에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34년 전 북한에서 태어나 국경을 넘다 어머니와 헤어진 아이였습니다. 이름은 김민석. 미국으로 입양되며 저는 제 이름, 언어, 뿌리를 잃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멎었고 숨소리마저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어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청소부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었지만 누구보다 강하고 고귀한 분입니다. 그분이 제 생명을 구했고 제 과거를 찾아주셨습니다. 나는 숨을 멈춘 채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내 눈은 이미 젖어 있었고 손은 떨렸습니다. 이 순간이 현실인지 꿈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김민석이라는 이름으로도 살아가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을 딴 조윤자 전통의학센터를 한국에 설립합니다. 이곳 인천공항을 아시아 본부로 삼아 세계 각국을 오가는 이들에게 진짜 회복의 가치를 전달하겠습니다. 환호성이 터졌고 플래시가 연신 터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내 어깨를 조심스레 토닥였습니다. 은지였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고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항일 팀장은 기자들 사이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전날과 달랐습니다. 냉정하고 날카롭던 그 시선에는 묘한 연민과 존경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나를 청소부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애단, 아니 민석이가 단상에서 내려와 내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둘러서 있었고 모두가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한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가 내 삶의 모든 시간들을 눈 녹듯 녹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린 날의 그 손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나보다 훨씬 더 큰 따뜻한 남자의 손. 그리고 나는 비로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이름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 숨겨야 했던 과거도, 감춰야 했던 기술도, 외면당했던 송긋도 모두가 빛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사계절이 돌았고 공항의 바람도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새벽 4시에 눈을 떠 걸레를 짜지 않습니다. 대신 흰 가운을 걸치고 진료실 문을 엽니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 한켠, 조윤자 전통의학센터라는 이름의 작은 공간이 세워졌습니다. 내가 이끌고 내가 이름을 내건 공간. 아직도 아침 공기가 차가울 때면 가끔은 걸레 잡던 손이 허전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바닥을 닦던 그 손이 이제는 침을 들고 누군가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낯설지만 감사한 하루입니다. 원장님, 첫 번째 환자 들어오셨어요. 은지가 문을 살짝 열며 말합니다. 이제는 센터의 정식 직원이 된 그녀는 여전히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보내줘요. 준비됐어요. 나는 오늘도 손을 씻고 깊은 숨을 들이쉰 뒤 문을 엽니다. 환자와 눈을 맞추는 그 첫 순간, 나는 다시 한번 삶의 의미를 떠올립니다. 퇴근 후 공항 밖으로 나가면 검은 SUV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민석, 아니, 에단이 나에게 웃으며 말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장님. 그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나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큰 상을 받은 기분이 듭니다. 그냥 엄마라고 해. 나는 그렇게 대답하며 조용히 웃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작지만 단정한 한식당에서 마주 앉아 밥을 먹습니다. 내가 해준 된장찌개에 그는 유난히 감탄을 하고 나는 그 모습이 어릴 적과 닮았다는 생각에 자꾸 웃음이 납니다. 아들은 이제 세계적인 CEO로서 살아가면서도 매주 금요일이면 내 곁에 옵니다. 그는 내게 모든 것을 되돌려 주려 했지만 내가 진짜 원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이름. 그리고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관계. 내 이름은 조윤자입니다. 청소부였습니다. 침술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김민석의 엄마입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이 틀리지 않았음을 이제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숨기지 않고, 기술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진짜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야말로 내가 평생 찾아온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집에 도착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결국 자신을 찾아갑니다. 청소부로 살아온 윤자 할머니와 CEO 에단이 서로의 잃어버린 조각을 찾은 이 이야기가 마음에 오래 남네요. 이 장면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평생 찾는 건 성공이나 인정이 아니라 자신의 진짜 이름과 정체성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살았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오랫동안 잊고 있던 소중한 인연이 문득 떠오르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잃어버린 인연과 정체성을 찾아가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자신의 진짜 이름으로 당당하게 빛나는 하루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